어떤 아주 개인적인 질문 하나가 거대한 삶의 철학으로까지 이어지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? 모든 건 냄새라는 아주 사소한 감각에서 시작됩니다. 자,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.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.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 같은 게 혹시 조상의 기운을 물려받아서 그런 건가요? 와, 정말 솔직하면서도 되게 근원적인 질문 아닌가요?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뭘까요?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과학적인 답변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. 오히려 더 깊은 원리가 숨어 있다고 할까요?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강연자는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. 그건 조상의 기운 같은 게 아니라고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미국으로 보내서 20년을 키웠어요. 그럼 그 아이한테서 부모님이랑 똑같은 냄새가 날까요? 아닐 거라는 거죠. 핵심은 바로 지금, 당신이 뭘 먹고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,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.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데요. 냄새를 그냥 냄새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고유의 에너지라고 보는 거예요. 사람마다 먹는 게 다르니까 몸에서 뿜어내는 에너지, 즉 냄새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심지어 갓 태어난 아기들조차도요, 맡아보면 다 저마다의 냄새가 다르다고 합니다. 신기하죠? 근데 이야기가 단순히 뭘 먹느냐에서 끝나면 재미없죠. 훨씬 더 근본적인 개념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. 바로 우리가 타고난 몸의 유형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로요. 바로 사상체질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. 이게 뭐냐면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의 성질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엄청 좋은 음식이 다른 사람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이 사상체질이 바로 냄새의 진짜 원인을 푸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. 이게 결정적이에요. 강연자는 나쁜 냄새, 그러니까 불쾌한 채취의 99%가 바로 이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을 먹었을 때 생긴다고 말합니다. 내 몸이 소화를 못 시키는 음식을 억지로 먹으니까 몸 안에서 뭔가 뒤틀리는 현상이 생기고 그게 냄새로 뿜어져 나온다는 거죠. 아니, 근데 왜 갑자기 체질이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? 생각해보면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, 육체 노동이 많던 시절에는요, 몸이 워낙 튼튼해서 자갈을 먹어도 소화시킨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잖아요. 근데 지식 노동이 중심이 된 현대인의 몸은 그때랑은 비교도 안 되게 예민해졌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는 내 체질에 딱 맞는 걸 챙겨 먹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는 거죠. 자, 바로 이 문장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. 냄새는 그저 시작점일 뿐이라는 거예요. 한 사람을 이해하는 수만 가지 방법 중에 그냥 하나라는 거죠. 이제 채취라는 물리적인 현상에서 벗어나서 한 사람의 인생,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원리로 이야기가 확장됩니다.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, 바로 융합의 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. 사람마다 고유한 체질이 있다는 이 개념이 어떻게 훨씬 더 큰 그림의 은유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.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? 사람마다 고유한 체질과 냄새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받아들이고 탐구하는 자기만의 고유한 재능, 즉 자신만의 공부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어떤 사람은 후각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냄새로 세상을 파악하고, 어떤 사람은 숫자에 민감해서 그걸로 세상을 이해하고,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작은 몸짓이나 말투 같은 움직임을 기가 막히게 캐치하면서 세상을 공부하는 거예요. 핵심은 뭐냐?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특별한 무기를 하나씩은 갖고 태어났다는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 단어, 융합이 등장합니다.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이상 한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각자가 가진 이 특별한 재능, 이 고유한 공부들을 하나로 모을 때, 그때 비로소 상상도 못했던 위대한 작품이 탄생할 수 있다는 거죠. 강연자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. 미래 시대에 혼자 잘난 천재, 독불장군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.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나도 혼자서는 위대한 걸 이룰 수 없다는 거죠. 위대함은 오직 서로 다른 재능들이 만나고 부딪히고 합쳐지는 융합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,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선언인 셈이죠. 좋아요. 융합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요. 그럼 이걸 우리 일상에서, 우리 관계에서 어떻게 실천하라는 걸까요?
강연자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식을 딱 두 가지로 나눠서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. 바로 주장과 의논입니다. 주장을 뭐냐면요. 내 생각, 내 논리만 맞다고 고집하면서 상대를 자꾸 가르치려고 드는 태도예요. 반면에 의논은 일단 내 주장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관점을 존중하면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합쳐서 더 좋은 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죠.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. 내가 내 말만 맞다고 계속 주장하면요. 자식이든 친구든 동료든 결국 다 내 곁을 떠나게 됩니다. 하지만 내가 가진 걸 나누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면서 의논을 하잖아요. 그럼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내 주위로 모여든다는 겁니다. 정말 강력한 통찰이죠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이 모든 융합과 의논을 가능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근본적인 가치. 그게 뭘까요? 바로 그 마지막 열쇠가 공개됩니다. 네, 맞습니다. 바로 존중입니다. 의논이라는 건 그냥 말을 예쁘게 하는 스킬 같은 게 아니에요. 상대방이 가진 고유한 생각과 관점을 진심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존중이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. 강연자가 말하는 존중의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. 내가 상대를 존중하면 그 사람과 의논을 하게 돼요. 근데 내가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내 아래에 두고 가르치려고만 든다는 거죠. 심지어 내 자식이라도 21살이 넘으면 더 이상 가르칠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의논해야 할 파트너라는 겁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, 이 세 단계로 깔끔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. 첫 번째, 모든 건 존중에서 시작합니다. 상대방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해 주세요. 두 번째, 그 존중을 바탕으로 의논을 하세요. 내 생각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합치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그 의논을 통해 개인의 힘을 뛰어넘는 위대한 융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. 이게 바로 강연자가 말하는 미래의 성공 공식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냄새로 세상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듯이 여러분에게도 분명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아주 특별한 창문이 있을 겁니다. 여러분의 그 창문은 과연 무엇인가요? 그리고 그 창문을 다른 사람들의 창문과 연결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얼마나 더 크고 멋진 세상을 함께 볼 수 있을까요?